가지 궁금한 게요. 왕의 무덤들은 도굴의 목표가 좀 많이 되잖아요. 파라오의 무덤도 결국은 피라미드도 왕의 무덤인 경우가 많고 예수의 무덤도 있어요. 많죠. 많아요? 엄청 많죠. 불신술을 사용하시진 않으셨잖아요. 아니 여기 가까운 일본 가면 있어요. 일본에 예수의 무덤이 있다고요? 있어요. 아니 뭐 네. ES상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예수- 아예 무덤이 있고 거기 그냥 표지판도 그 그리스도의 묘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동생과 함께 와서 여기서 돌아가셨다. 자세한 건 묻지 말고 하여튼 무덤이 있다. 생각 묻지 말고. 예.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들 장난인 거 아는데 그래도 축제까지 해요 거기서. 이게 아오모리에 있습니다. 이거 더 말하면은 또 보러 가실까봐 그러는데 딱 관광자원화 된 것도 있어요. 아오모리현 안 되겠네. 이거는 정말 그렇다 치지만 그러면 저기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아니면 그냥 크리스트교나 이쪽에서 주장하는 무덤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무덤이 지금 우리가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상티 세뿔크리라고 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성묘 성당이에요. 성스러운 묘로 만든 성당인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게 그전에는 여기가 아프로디테 신전이었고 나중에 비너스 신전을 거쳐서 요게 이제 325년 6년경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여기다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해서 여기다 성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지금 대체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그 영국의 개신교 쪽에서 정원 무덤이 있다. 이게 예수 진짜 무덤이다. 왜냐하면 지금 성묘 성당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이건 밖에 있다. 원래 무덤은 밖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조금 잘못된 얘기가 원래는 밖이었죠. 그런데 성이 중축되면서 성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하나의 무덤은 요게 이제 한 2000년대인가요? 그 영화 감독들이 막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건데 예루살렘에서 약 한 5km 떨어진 남쪽으로 탈피오트라는 곳이 있어요. 탈피오트라는 곳에서 무덤이 발견이 됐는데 하필은 무덤이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써 있어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가족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 묘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신빙성이 없는 게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빠도 요셉이 또 네, 흔한 있을 수 이름이기 있고. 때문에 네. 그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 무덤이 네. 사실 유명해진 이유가 그 디스커버리 채널하고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가족 집단 무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막 이름이 다 쓰여져 있는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있고 마리아도 되게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뭐 마리아 메네 에마라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는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도 거기 매장된 것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 메네 에마라를 성서 속에서 언급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서에서도 이제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약간 좀 썸 타는 듯한 모습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성서 관련된 좀 진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둘이 부부였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 둘을 부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DNA 검사를 실제로 해보니까 요 두 무덤에서 나온 매장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무덤에서 여러 사람들이 매장되어 있던 것이 나온 건데 두 공간에서 나온 DNA를 분석해보니까 남매는 아니네. 그래서 부부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무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장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 나온 사람들 이름이 뭐 예수의 아들 유다라던가 뭐 또 다른 마리아라던가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사실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름이 예수였었고 또 이런 연구도 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당시 그 이스라엘 지역 모든 여성의 25%가 마리아였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은 그냥 그 당대 그러니까 서기 1세기경의 무덤인 것 정도로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유명한 TV 채널들이 무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약간 증폭시켜가지고 근데 음모론이네요. 네. 역사적으로 맞을 수가 없는 게 일단 예수는 나자렛 출신이에요. 네. 나자렛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막달레 마리아하고 얘기를 자꾸 썸 탔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당시에는 좋은 풍습이 있어요. 근데 예수는 결혼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가 결정적으로 국사범이에요. 그 무덤을 쓰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했던 사람들 중에 1900년대에 뭐를 했냐면 예수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역사학자입니다. 예수는 국사범이고 국사범의 무덤은 누구도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시에 십자가형을 맺은 사람들은 매장을 못하기 때문에 당시 골고타 산에다 그냥 버렸다. 그럼 버리면 누가 그거를 수습해야죠. 수습해야 되냐? 들깨들이 먹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는 국사범이기 때문에 무덤을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가족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 갑자기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다큐멘터리에서요 봤는데 다빈치 코드 같은 거 보면 이제 음모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전 세계 크리스트교를 믿는 분이건 아니건 간에 다빈치 코드는 참 재밌게 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물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성배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그 못, 그것이 어디에 있고 막 이런데 실제로 최근에 형벌을 관리하는 누군가의 무덤이 나왔는데 거기에 그 못이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피가 묻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모양도 예수의 것이다. 뭐 이런 다큐멘터리 제가 본 게 있거든요. 도둑들이라는 영화 보면은 머리만 벗겨지면 다 전두환이냐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피만 묻으면 다 예수 피고 몸만 나오면 십자가 박은 거냐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성물 자체는 우리 중세부 때부터 많이 나왔고 인디아나 존스를 비롯한 수많은 모티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예수님 옆구리를 찌른 뭐 롱기누스 상, 뭐 그러니까 이 성유물 이 숭배는 사실적인 차원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부터 각 지역들이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유물들이 있다라고 선전을 하고 또 어디 중요한 성유물이 있으면 가가지고 훔쳐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르코 시신도 이 베네치아인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훔쳐갔죠. 훔쳐갔다는 기록도 남겨져.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써놨죠. 그래서 이 성유물들을 전부 모아보면 예수님은 머리가 수십 개, 팔이 수백 개 이런 분으로 그려집니다. 그러한 그 유해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성당을 짓잖아요. 그럼 성당을 짓면 제대에 항상 성인과 관계된 유해가 꼭 들어가요. 공헌이 돼요. 예, 그 전통들이 남아 있고 이 전통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시체의 일부를 남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고대부터 있었어요. 네네. 이게 중세에 이제 샤를마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독일이랑 북구 쪽으로 이제 막 이렇게 기독교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교도에 익숙하신 사람들은 말로만 갑자기 다 버리고 이 믿어라 안 믿잖아요. 성물을 갖다 놓으면 그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딴 데 가서 교회에서 훔쳐오다 나중에는 자기들이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기꾼도 많아지고 예. 그리고 이제 등급이 있죠. 등급이 예수님과 관련된 성물이 가장 높은 등급. 그 다음에 예수 시대를 경험했었던 제자들의 성물이 그 다음 등급. 그리고 가장 낮은 게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성인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들의.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로마 카톨릭에는 사람이 죽었어도 풍계가 있어요. 아 그럼요. 성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담을 그렇게 합니다. 농담을. 무덤이 많은 걸로 전해지기는 조조 무덤이 제일 많죠. 아, 이게 조조의 무덤이다. 예, 그 의총이라고 해가지고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에 보면은 그 조조가 죽으면서 그 무덤 72개 만들어라 그렇게 했다. 물론 이제 그건 소설적인데 그 조조와 관련된 의총 내지는 그 무덤 논란이 2009년에 또 안양현에서 위무왕이라는 묘지가 나와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도굴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그 중국 역사상 도굴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전해지는지 아시죠? 모릅니다. 조조. 아, 조조가.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동탁이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무덤 안에 그 한나라 때에는 엄청난 부장품을 매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가야 될 세계에서 현세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엄청난 유물들을 넣고 했는데 그걸 아니까 그 삼국시대 그 위초고가 싸울 때 전쟁 군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잖아요. 도굴로. 네, 도굴로. 동탁이 제일 많이 했다고 전해지고 조조도 많이 합니다.